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159과 160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더불어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마침내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간직하면서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얼싸안고 환영하며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잔치를 벌였다 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위대한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창기, 창궐 공부해 봅시다. 창자는 말할 것 없이 창녀, 창녀라고 하는 창녀, 기생, 여러분 창기는 잘 알고 있죠? 노래와 춤과 몸을 파는 기생을 창기 그렇게 얘기해요. 창기. 근데 창궐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사이에 또 자주 써요. 그런데 그 창자가 미쳐 뛸 창자예요. 이자 창자 미쳐서 뛸 창. 재밌는 글자죠. 그 다음에 날뛸 궐. 창기, 창궐. 그러면 노래와 춤과 몸을 파는 기생이 걷잡을 수 없이 설친다. 창궐했다. 꽉 찼다. 이해가 됐죠? 창기가 그 사이에 창궐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망하죠. 창기, 창궐. 이것이 사회 문제다. 그런 내용인데 모일회, 사회, 물을문, 제목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회 제도의 모순이나 결함에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건 사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 문제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창기가 만연해서 창기들이 아주 득실거리고 여기저기 창기가 이렇게 미쳐서 뛴 것처럼 아주 만연해 있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이건 정말로 사회 문제다 이거지. 심각한 사회 문제다. 노름판도 국가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오른판이 정선, 카지노 마을 같은 거.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사회 문제가 되죠. 그걸 보고 사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잘 되고 흥황하고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보고 평화롭게 잘 사는 걸 보고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회에 창기가 창궐하면 사회 문제. 그 사회에 일하지 아니하고도 일확천금을 하기 위한 이런 노름이나 하고 이른바 도박, 사회 문제죠. 그렇죠? 그걸 보고 사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기 창궐은 사회 문제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글자는 조금 어려운 글자예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쉬워요. 창기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라고 하는 말을 어지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창기 창궐이 사회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8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큰 깨달음과 우리 사회의 밝은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주역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창자의 부수는 말할 것 없이 어디죠? 예, 계집녀. 그 다음에 희생기, 계집녀. 그 다음에 미쳐 뛸 창은 제일 앞에 있는 이건 사실 계견변이라 같아요. 이것은 계견, 계사슴록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옥편을 찾아보면은 이 계견변에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사슴록을 썼지만 계견변, 여기도 역시 계견변. 사회문제 사자 모의살자는 앞에 있는 보일시, 모일회는 제일 밑에 있는 날일, 그리고 물을 문자는 가운데 있는 입구, 제목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머리혈 방이죠. 쉽죠? 계집녀, 계견, 보일시, 날일, 입구, 머리혈 이렇게 해서 부수 공부를 마칩니다. 자주 나오는 부수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쉽지요. 그러면 각 글자의 획순이나 서순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신 분도 따라할 수 있고 벌써 159가 160가에 오른 분들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창녀, 창은 11액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지요? 창녀, 창. 기생기자는 7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재밌죠? 창기. 그 다음에 미쳐서 뛸 창자도 11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날뛸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창기, 창궐. 그 다음에 사회문제는 모일사자가 8액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일 회는 13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회. 그 다음에 물을 문자는 11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그 다음에 제목 제자는 18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예. 창기, 창궐은 사회 문제다 해서 각 글자의 부수와 서순과 획수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창기, 창궐은 사회 문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 머리에 각인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자는 창기하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고 다른 데서는 많이 안 쓰죠. 창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일조를 써서 창녀 이렇죠. 그 다음에 기자는 물론 기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기생 하나씩만 합니다. 창녀 기생. 기생 알잖아요.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와 춤과 풍류로 흥을 돋구면서 그 일을 하는 직업적인 여성이 기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나 국가의 높은 사람들이 이런 잔치에 기생들 옆에 끼고 늘 잔치를 오래 하거나 자주 하면은 그 사회는 소망이 없죠. 예. 그런 얘기예요. 창녀 기생. 그런데 이 창자로 시작한 창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다른 데는 잘 안 쓰고 한 가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창피. 우리는 창피라고 하는데 원래는 창피. 나 오늘 어디 모임에 가서 옷을 낡은 옷을 입고 가서 창피당했어. 아이 글쎄 연회석에 앉아있는데 내 외모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합당한 생활이 아니고 좀 누추하게 보였어. 야, 저 나는 오늘 창피당했어. 창피라고 이렇게 씁니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창피. 체면에 구겼다는 얘기죠. 창피. 예. 그리고 골자는 별로 쓰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놔두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창궐에 대해서는 단어를 하나씩 창녀, 기생, 창피, 예, 창피 이렇게 하고요. 별로 이 본문 창기 창궐이 안 좋으니까 단어도 별로 없네요. 그렇죠? 사회 문제는
이 사자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사유도 있지만 사교, 사회적으로 교제하여서 사귀는 것을 사교.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없어.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답답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는 일을 사교라고 하잖아요. 사교. 야, 우리 사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 어디 가자. 사교.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 제일 어른을 사장, 어른장자지요. 긴장, 어른장. 여기서는 어른장, 사장. 그 회사에서의 어르신, 사장. 그 다음에 회자는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가 1년에 어떤 공동체에 결산할 때 회계장부, 계산계자죠. 회계.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서 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꼭 들어가잖아요. 돈 관리해야 되니까. 회계.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단체에 돈 지급을 해서 맡긴 일을 잘 처리하는 그 사람을 회계라고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회계하면은 그 회에 이제 돈 관리를 잘해서 계산하는 거, 회계. 그 다음에 이 회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은어는 자죠. 회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가장 좋은 길 택하는 이런 좋은 모습의 회의는 좋죠. 싸우는 회의는 안 좋고 말이에요. 회계, 회의. 그 다음에 이 문자는 자주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사회에서 많이 쓰는 문상이 뭐죠? 예, 아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 장례에 찾아가서 하는 그 절차를 문상. 그리고 어른들의 또 안부를 묻는 문안.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한 해가 되면, 또 한 해가 끝나면 어떤 날이 있으면 문안하는 전화도 하고 문안하는 차짐도 있죠. 편안한 자, 문안, 문상. 그 다음에 이 제자는 말할 것 없이 제목.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내가 읽을만 하는 그런 제목이 많아. 예. 제목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책에 또한 어떤 것을 내용을 압축해서 붙이는 이름을 제목. 그렇죠. 제목. 그 다음에 비슷하죠. 표제. 이렇게 썼어요. 표제, 제목. 항목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목을 표제라고 그러잖아요. 제목, 표제. 예, 사회 문제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단어를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기차골에서는 그저 몇 개만 했습니다. 창녀, 기생, 창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니까 창피가 아니고 창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교, 그 다음에 사장, 회계, 회의, 문상, 문안, 제목, 표제. 옳지. 이렇게 해서
각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문장에 숨어있는 진리를 파헤쳐서 귀한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창기, 창궐에 대해서는 창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창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는 창기가 버는 돈은 가증하다. 창기 노릇을 해서 버는 돈은 쉽게 버는 돈인 줄은 모르지만 그 돈은 가증하다. 그래서 이 돈은 여기서 버는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그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창기와 사귀면은 어때요? 재물이 탕진합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교제를 하게 되면 자기의 가진 재물이 탕진해서 성경에 나타난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망하고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는 창기를 생각할 때에 그분도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귀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도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타락한 일에 조장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서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기 창고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사회 문제인 것처럼 세상이 참 어렵게 되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금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죠. 가증한 일인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재물이 탕진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무조건 저주할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이 있어서 또 그 마음속에 또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창기에 창고라 했을 때에 그 시대가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고 멸망한 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회 문제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사회 문제가 창기 창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현재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살만 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정의 붕괴 현상은 오늘날 사회 문제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되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어렸을 때 만약에 가정이 붕괴되었던 그들은 한평생 가슴에 품은 원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붕괴가 있다면 이건 분명하게 사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가정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가 파괴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문제로 생각해서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켜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오늘날 이 시대를 도덕성이 희박한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똑똑하기는 하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가 없이 버릇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 이거는 사회 문제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생, 여학생쯤 된 애들이 떳떳하게 어른들이 보아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서 그 육체에 해로운 것을 계속 한평생 몇십 년 하게 되면 그 육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회 문제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들은 장차 커서 임산부가 되어야 할 터인데 후세를 위해도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인데도 소용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교육과 깨달음 속에 이 사회 문제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명의식이라고 썼습니다. 한 공동체나 그 국가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하며 앞으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여기는 이제 개인주의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만을 위한 삶,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된다, 내 이웃과는 상관없다, 개인주의의 팽배로 말미암아서 사명의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붕괴가 되죠.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하여야 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에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한 포기의 풀도 사명이 이 땅 위에 창조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사명이 없겠어요? 주어진 규정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여서 모두가 다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 귀한 일에 앞장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날 사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패, 특별히 부패.
지도자의 부패가 문제예요. 그렇죠? 지도자의 부패. 지도자의 부패는 아주 큰일입니다. 뭐 일반 모든 사람들의 부패도 다 큰일이지만은 이거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정말로 희생적이고 모두를 위하여서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회 문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런 양극화가 되어서 백성들이 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도 사회 문제입니다. 지나친 지역주의, 이것도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달으면 빨리 척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내 몸 밖에서의 모든 사회 문제 되는 것도 경계하면서 온전한 교육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기창궐은 사회 문제다 하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복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인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로 하겠는데, 훈음을 따라하고 오늘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녀창 기생기 미쳐뛸창 날뛸창 궐 창기 창궐 날뛸궐, 그렇죠? 창궐. 그 다음에 모일사 모일회 물울문 제목제 사회문제. 창기창궐은 사회문제.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